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뭔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했던 시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좀 바꿔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희 상담 시간이겠죠. 02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전화 많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해드리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창원과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 저는 창원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창원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갈 겁니다. 대전에 비전스퀘어 지하 1층 11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종목 고민들 그리고 주식 고민들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말고 어디서 또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기로 바로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역시나 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377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종목 고민들 상담해서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변수가 있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관세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스피가 0.76% 정도, 코스닥이 0.2%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 개수보다는 내려가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할 관세가 충격적이긴 했으나 어쨌든 맞을 매였는데 뭐가 얼마나 맞을지 몰랐었는데 이제 까보니까 이 정도 맞구나, 이 정도를 두드려 맞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재는 악재이나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좀 큰 점수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지만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 것이고 잔파동을 그릴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잔파동 속에서 움직여주는 시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동 안으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은 밑으로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올라오면서 결국 아래쪽 파동이 아래쪽 파동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횡보 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다. 시작은 좀 충격이었지만 결국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 더 남아 있긴 합니다. 뭐냐면 내일 오전 11시죠. 탄핵 선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의 영향은요. 당일 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주다가 저는 영향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불확실성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조기 대선으로 갈 것이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복귀해서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또 복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 자체로만 본다면은 시장 자체의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급등했던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정치 테마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정치 테마들이 좀 기승 부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오전장에 기승을 많이 부릴 거예요. 변덕이 좀 심할 겁니다. 막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등 나왔다가 하면서 희번떡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가 내가 이게 정치 테마인지도 모르고 몰랐는데 갑자기 엮여가지고 올라온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들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도박이잖아요. 지금 많은 방송에서도 탄핵이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라온 테마도 보면은 이제 김문수 장관 관련주부터 해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전부 다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동을 보이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탄핵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은 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빠지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좀 따라 붙어볼까 생각하신다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내일 탄핵 선고 11시 전에 뭔가 조금 내가 지금 매매를 해가지고 이득을 한번 봐볼까라고 생각하고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들로 이렇게 흥하신 분들은요.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는 이 옛말에 맞게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 테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탄핵 선고한 다음에 저도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단기 조정이라든가 단기 충격이 있은 이후에 다시 2600선까지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 테마는 아니지만 내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 종목은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 한 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온전선. 가온전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6,190원이고 30%요. 56,190원에 30%요. 뭐 일단 가온전선을 지금 이렇게 매수하셨다면요. 사실 탈출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손실 없이 나오기는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차트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쌍봉에 네.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그냥 뭐 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냥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려서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온전선이 지금 당장에
뭐 올라갈 만한 테마가 많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뭐 미국의 전선 까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과 전력이 좀 이렇게 전력 데이터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올라왔기도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 관련주로 한때 올라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게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각오하고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비중도 30%로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절 좀 각오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대, 3만 원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요. 저기 반등 나갈 때 한 45,000원 정도까지밖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더 갔으면 좋겠지만 아마 저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쯤 올 때 저는 매도 관점으로 해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만약에 그렇죠. 한 3만 원에서 3만 4, 5천 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가면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700원에 7%요. 12,700원에 17%요?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을 12,700원에 7%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아까 봤던 기업은 손실을 좀 각오하고 잘라야 된다면 이거는 손실을 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뭐 본전 찾는 데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또 그렇게까지 뭐 본전 노리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좀 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일단 12,7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9,000원대 자리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충분히 이득을 좀 챙길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7%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좀 나중에 진행을 좀 하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9,000원 라인 때 가깝게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시는 거 어떨까?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빠지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 9,000원대까지 쌍바닥을 그린다거나 좀 횡보를 한다거나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봅시다. 대신에 9,000원 자리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머무르는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도 아니고 뭐 회사가 그렇게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올라갈 가능성으로만 따진다면 조금 당장은 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놓으면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 본전이 아니라 수익까지 좀 챙겨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9,00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6개월 정도 일단 머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머물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고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은 뭐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매도가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올라올 때 매도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본전이잖아요. 13,000원까지 가면. 근데 9,000원짜리 자리만 잡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때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000원대 자리 잡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고요. 네. 매수가는 18만 8천 원에 15%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좀 좋아요. 18만 8천 원 같으면은 사실 매수가가 지금 워낙 좋은 상태라 가지고 네네. 그냥 일단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 네. SDI라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기업인가 하면 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내려오는 이 가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려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대로 더 내려가거나 여기서 올라가기까지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일단 속도가 줄어들면서 완만해지는 그 상황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들어가신 것 자체가 좀 시기상조였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굳이 그렇습니까? 들어가실 필요는 없었는데 좀 시기상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일단은 18만 원 자리 잡으면 사실 2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리 잡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네. 비중이 좀 15%로 갖고 계시면은 사실 더 내려가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너무 수익도 안 나고 물려가지고 그냥 한참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비중을 한 10% 정도를 팔아버리셔서 한 5% 정도만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굳이 삼성 SDI 지금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네. 이거를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나중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지금 사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하려고 그래 지금 전화 드린 거예요. 그래 물어보고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아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를 지금 매수하시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이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백화점 63,300원에 17%인데요. 현대백화점을 63,000원에 17%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저희 상담을 했는데 네. 65,000원까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5,000원까지는 좀 욕심 안 내고 네. 6만 원 선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날이면 날마다 내려가니까 저 걱정이 돼서요. 지금 네. 오늘이 그 배당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지나면 내일 또 떨어질까 매도를 못 할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63,300원에 17%라고 하신다면은 뭐 배당락이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격 자체가 진짜 어정쩡한 가격에 사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제 올라갔을 때 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걸 그냥 가만히 45,000원에 사서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45,000원에 사서 들고 있으면 지금 수익이니까 배당락이니 뭐니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일부 좀 팔아가지고 수익 좀 챙길까 하는 여유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63,300원에 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57,000원까지 빠져 있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골 때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통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좀 문제라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현대백화점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쨌든 쇼핑 관련주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요즘 내수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 거 많이 들려오시죠, 뉴스만 틀어도,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얘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싸게 사러 가야지 하는 느낌보다는 좀 비싼 거 사러 가야지 하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부자들이 소비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자체가 성장기에나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뭐 하락기라든가 이럴 때는 계속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 꽂아버리는 형태가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지금 차트 모양 보면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수익 내려고 목적을 가지고 사기엔 좀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일단- 지가 3년 됐어요. 뭐라고요? 매수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잘못 사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중간에 팔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좀 내려갔을 때 45,000원대까지 이렇게 빠져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도 3년 걸렸다라고 하시지만은 사실 3년 동안 가져가시는 동안 팔 수 있었고 뭔가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팔았던 것뿐인 거지 저는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4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저는 이거 지금 빠질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실이 크지 않을 때 그리고 본전 언저리쯤 왔을 때 55,000원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다음에 45,000원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으로 좀 빨리 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회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다시 한번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창원과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창원 토요일 오후 1시에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11시에 비전스퀘어 지하 1층 대전입니다. 대전에 오시면은 제가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연 준비가 잘 되어 있죠.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비트코인 코인 시장 와르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했다. 3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2.61%, 글로벌 시장에서는 3.01% 하락했다. 이더리움과 XRP 등 주요 코인도 5% 이상 하락하며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번 하락은 대규모 청산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만 약 1억 8천만 달러, 전체 시장에서는 5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정리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조세 제도의 변화로 연결지으며 과거 관세 중심의 세제 운영이 미국 경제를 번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무장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얻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네, 잘 보셨죠? 강연에 와 쇼츠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또 트럼프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강연에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도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계속 이어받으면서 여러분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동국계약이고요. 네, 21,000원에 10%입니다. 21,000원에 10%요. 네. 일단 추가 매수할 돈은 있을까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거 좋네요. 일단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바닥을 항상 생각할 때 제가 무조건 이것만 기억해라 하는 게 쌍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네. 쌍바닥을 그리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쌍바닥 모양새는요. 누구나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림 맞추기 같은 거 좀 하실 줄 안다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큰 흐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확대해갖고 코앞에서 보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뿐인 거지 좀 크게 보면 보여요. 그래서 네. 이렇게 차트를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는 요 형태가 보이게 되는데 쌍바닥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드냐면 W자를 만들어요. W자 이렇게. W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짜기가 2개라고 해서요. 이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바닥을 만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미완성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려와서 올라오긴 했어요. 반등 나갔고 이제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그리고 내려는 가고 있는데 만들어질지는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쌍바닥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낼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데 쌍바닥의 저점이 어디냐 하면은 13,300원쯤 됩니다. 그래서 13,000원쯤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13,000원에 추가 매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14,000원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한다의 느낌이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점을 사는 게 아니라 최저점보다 좀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 살짝 올라가는 그 단계쯤에 사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그냥 섣불리 바로 사버리는 거보다는 역시 상담 한번 받고 사는 게 좀 낫겠죠. 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려가는 속도로만 따진다면 13,000원쯤까지 내려가는데 한 6월, 7월쯤 돼야 내려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은 한 6, 7, 8 그거 좀 지날 때까지 내려갈 것이고 8, 9, 10 정도가 자리를 잡을 텐데 그때쯤이 아마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닐까. 8월에서 10월 정도쯤이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그렇게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는데 전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왔을 때 13,000원에 가깝게 내려왔다가 14,000원까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때 매수하신 금액만큼은 사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빼놓고 잘 기다리신다면은 이거는 자리 잡고 나면요. 제약 바이오가 장점이 뭐냐면 빠질 때도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지는데 올라갈 때도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본전 찾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좀 더 욕심을 과감하게 내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탄력이 좋다 보니까 네가 본전 와봤자 나는 거기서 팔지 않을래. 오히려 수익을 좀 크게 내놔라 하고 약간 좀 배짱을 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 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 내놓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12,500원에 12%예요. 12,500원에 12%. 12%예요. 그렇군요. 일단 얘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기업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영업 이익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사기 전에 봤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사기 전에 흑자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기 전부터 적자인 건 좀 웬만하면 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냥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부터 해서 OLED부터 해서 2차 전지까지 여기저기 이렇게 냄새가 좀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아마 테마주로 접근하셨고 테마주 중에서 좀 이렇게 많이 못 가다 보니까는 또 아래쪽에 와 있으니까 싸다 싶어 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저가 매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매매를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매매가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라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저가 매매라고 하는데요. 저가 매매의 장점이 싸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샀는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면 또 빠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가 매매는 손절이 생명인데 저가 매매는 추가 매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매매에서는 손절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더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봐버리는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사도 되는 종목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살 정도로 안정적이고 더 살 정도로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저가인 이유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시장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초보자들이 했을 때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거나 심각하게 다치는 이유가 싸다고 아무거나 사가지고 싼 게 비지떡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니까 사봐야지라고 했다가 그게 진짜 시장에서 옥석이어서 옥석인데 싼 게 아니라 그냥 쌀만하니까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후자 쪽에 가까운 종목인 거죠. 냄새도 2차 전지 테마다 제대로 안 묻어가지고 제대로 못 가고 반도체도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아무런 테마도 엮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다가 기업까지 엉망진창인 재무제표가 기업도 영업이익이 엉망진창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이거는 싸다라고 해서 살만한 기업이 아니라 싸더라도 눈을 돌려야 되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싸다고 막 사면 돈 벌 것 같죠? 아닙니다. 싼 것도 실력이 있어야 옥석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예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건 탈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은 이제 재무가 약간 힘들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밀려버려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가 용이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올라갈 때 이득을 좀 크게 보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얘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정도로 기업이 좋지 않아서 더 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적전하는 기업을 가져가시겠다고요? 얘가 뭐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혹시? 예. 왜요? 그 캐나다에도 공장을 어디요? 짓고 있다고 캐나다에.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한국에 어디 부산에다가 공장 짓고 있으면 앞으로 부자 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어디 뭐 저 집 근처에다 공장을 지으시면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고 돈을 많이 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다 공장 짓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게. 공장을 짓는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거는 어쨌든 공장 지어서 더 많이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생산하려고 늘려놨더니 지금 전체 내수가 안 좋고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오고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 하고 있고 야 캐나다 관세 때릴 거니까 니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니 캐나다에 공장 짓는다고 너도 관세 두드려 맞아라. 이래버리면 오히려 악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해외 기업들이 야 솔루스 첨단 소재 거 쓰면 관세 두드려 맞는데 쓰지 말자. 이래버리면 공장만 늘리고 오히려 돈은 못 버는. 그러니까 카페를 1호점, 2호점, 3호점 차렸는데 손님 없어가지고 막 쫄딱 망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저랑 논쟁을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저한테 설득시켜가지고 이걸 더 사겠다고 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시겠다고 하면은 시청자님의 돈이고 시청자님의 인생이고 투자니까 제가 말릴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로서의 삶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상담했을 때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말리는 겁니다. 지금은 좀 추가 매수 안 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치워버려라. 이런 기업은 장기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옥석이 아니다. 지금 안 좋은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 아니 그래도 이거 돈 버는데 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런 거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이 설득이 안 된다면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죠.
예. 이해되셨나요? 네. 전 추가매수 의견 안 드리고 반등 나오면 바로 본전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네. 172,000원에 15%입니다. 172,000원에 15%. 15%. 뭐 일단 LG 이노텍 매수 자리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약간 올라왔을 때 샀다라는 점, 이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아래쪽에 가깝게 매수하는 것이 좀 좋은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최저점에 살 수는 없지만 최저점에 근접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네. 최근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반등이 나갈 때 요럴 때 사는 것이 좀 더 좋은데 지금 위로 올라왔을 때 얘가 항상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니 얘가 뭐 17만 원만 되면 떨어져야 되고 17만 원 사셨으니까 물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그게 샀으니까 당연히 물리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얘가 이제 반등 나갈 때가 됐어요. 큰 흐름상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G노텍도 최근에 이제 막 안 좋다 뭐 아이폰하고 뭐 애플하고 뭐 관계가 트졌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안 좋다 이야기 나왔는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거품이 빠진다고 하나 40만 원짜리가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이제는 좀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들어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이제 저의 이제 의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좀 자리 잡는 걸 지켜볼 때까지는 이 정도 비중이면 됐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밑으로 빠져내려가서 12만 원대까지 밀린다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진짜 거의 뭐 반등이 나가기가 매우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빠진다, 11만 원까지 밀린다 하면은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선 더 사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장기로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리지만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LG노텍은 장기로 가져가야 되니까 본전 정리하셔라, 뭐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라 이런 개념으로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오히려 얘는 더 사가지고 올라갈 때 얘는 한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팔아내는 게 좋다. 그리고 얘는 워낙 좋은 기업이고 체력도 좋은 기업인데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 주가가 싸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싼 가격에 잘 와 있다.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신 거는 단기적으로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 12만 원대 추가 매수 목표를 잡으시고 기다렸다가 12만 원 안 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어차피 20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그 이상 올라가면 수익 나니까 그렇게 크게 뭐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홀딩하시고요. 12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20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뭐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매도를 먼저 누르고 연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온코닉 테라푸틱스 네. 26,900원에 35%요. 오늘 아침에 27,000원까지 왔는데 못 팔아가지고. 못 판 게 아니고 안 판 게 아닐까요? 아니, 못 팔았어요, 그때. 다른 거 본다고. 그러면 이런 거 안 하셔야죠. 그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 투자 자금 그렇게 큰 돈 아니죠? 작은 돈을 하고 계시는 거죠? 1억 정도. 뭐 굳이 뭐 금액을 밝히실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35%가 1억이라고요? 아니요, 여기에 들어간 것만. 그럼 3천만 원대가 들어갔다고요? 아니요. 여기에 그만큼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주를 뭐 일단 갖고 그렇다는 있어가지고. 건 같죠. 예, 이걸 샀는데 오늘 아침 올라왔는데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아가지고. 아니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예 할 수 없는 그냥 나하고 맞지 않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 뭐 팔았어야 됐는데 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애초에 왜 했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시청자님께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종목 이름을 제대로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종목 이름이 발음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고 남들한테 말했을 때 그게 뭔데 할 만한 종목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초보자들이 접근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LG전자는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어디 가갖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잡주라고도 표현을 해요.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고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뭐야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러고 달려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돈이라도 좀 잘 벌면 괜찮은데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모르고 사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뭐 종목명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 종목인지 정확하게 표현도 못한다 하면은 저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나 주가가 급등 나와가지고 변동성을 막 주고 있을 때 뭐 팔았어야 됐는데 뭐 사였어야 됐는데 이런 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걸 좀 보러 가야 된다거나 집안일을 좀 하셔야 된다거나 직장일을 하셔야 된다거나 뭐 볼 일이 좀 있으시거나 이러면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팔아야 될 타이밍 놓쳐버리면요. 이거 언제 그 버스가 다시 올지도 모르고 다시 반등 올라올지 안 올지 그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전업을 할 때 저도 전업을 할 때 모니터 앞에서 밥 먹고 모니터 앞에서 화장실 가고 다 했어요. 그냥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팡 튀어오를 때가 바로 팔아버려야 되고 내려가면 바로 손절해버려야 되고 대응할 게 굉장히 많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하시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팥죽 같은 거나 뭐 호박죽 같은 거 끓일 때 계속 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줬고 그냥 센 불로 놔두면 밑에가 탈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건데 아니 그 불을 옆에서 보고 있는 분도 아니면서 지금 무슨 팥죽을 끓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맞으니까 바로 그냥 내일 뭐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25,000원대, 24,500원대, 24,500원 무너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청량이 팔았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를 원망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4,500원 무너지면 정리하시는 게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딱 그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등 올라오면은 볼일 정말 바쁘시면 27,000원대가 매도 걸어놓고 볼일 보러 가세요. 그냥. 예, 매도 걸어놓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영신산업요. 명신산업이고요. 예, 12,000원에 30%인데. 12,000원에 30%요? 네. 네. 뭐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뭐 잠도 안 오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그러세요 혹시? 아니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시거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 생활을 11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제발 아무것도 좀 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요. 뭘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뭘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비중도 많아지고 뭘 자꾸 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아버리게 되고 안 사도 되는데 사버리게 되고 막 혼자 막 이것저것 막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요. 진짜 그 정해진 뻔한 대답이지만요. 기다리면요. 10개 중에 한 8, 9개 종목은 본전 오거나 수익 나와요. 기다리면요. 웬만한 종목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멀리 보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알면 되는데 그 사이 동안 시청자님처럼 뭘 해야 될까요?를 자꾸 궁리하다 보니까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놓친 거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정신이 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뭘 안 해도 돼요. 뭐 우리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실은 예. 뭐 증권사에 나와 있는 그 수익률 딱 보게 되면은 한 30% 손실 중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정도 손실 중이다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안 팔면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손실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여기 팔면 손실이야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시청자님 이거 지금 매도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니요. 매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지금 매도할 거냐고요. 그냥 할 수 있다고 나의 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그냥 매도하시기로 결정하고 매도하실 거예요. 그냥? 아니 전문가님이 이거 전문가님이 아니, 제가 보시고 뭐라고 뭐 팔아라 한다고 팔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 아니, 의지가 이게 전망이 없고 그런 매도를 해야 된다 싶으면 그 이야기 지금 매도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했냐고요. 했냐? 좋아요. 하실 거냐가 아니라 오늘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손실 난 거예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매도 버튼 누르는 그 순간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맞습니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예. 손실 중일 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수익 중일 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수익 중일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를 손실 중일 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손실 중일 때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일단. 아, 예. 무슨 그걸 말인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굳이 뭐 한다고 매도를 하냐고요. 그거를 굳이 왜? 뭐 때문에 왜? 아까 말했죠. 기다리면 8개 중에 9개가 다 올라간다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매도를 굳이 내 손으로 끝장내가지고 손실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냐고요. 그걸 안 해도 예. 된다 이야기인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이 전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건데 아 전망이야 뭐 제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적자나는 기업보다 이렇게 돈 벌고 흑자나는 기업이 낫지 않습니까? 돈 못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얘가.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빚더미에 앉은 기업도 아닌 것 같고 돈을 지금 뭐 1,000억대를 이렇게 계속 벌고 있는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증시에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이렇게 돈 버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전망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없는 기업이에요? 제가 의견을 안 주더라도. 있다고 그럼 생각해요.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자 예. 생각해 봅시다, 시청자님. 돈 잘 예. 버는데 주가가 내려왔네요. 예, 그 말은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과소평가지. 그죠? 잘 모르겠다고 나약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시장에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시청자님 연세가 그 정도 될 때까지 배워온 나의 사회 생활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럽니까 계속.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안다니까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싸잖아요. 예, 이건 지금 봤을 때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고평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저평가, 아 이거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좋은데 주가만 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거 맞잖아요. 예, 예. 좋은 거 맞으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전에 현대차 회장, 뭐 정의성 회장이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뭐 관세 이야기 뭐 단돌이 쳤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은 의외로 이런 관세 이야기 나올 때 피해갈 수 있는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수 있어서 오히려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얘들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주가가 쌀 뿐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아니 비중을 왜 30%나 샀습니까? 라는 게 아쉬운 것뿐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저평가니까 저평가할 때 쌀 때 더 많이 사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더 살려고 하니까 이미 비중이 30%라서 더 많이 씻기가 좀 부담은 돼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7,800원이라는 가격은요. 명신산업이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온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제일 싼 가격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이 명신산업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 중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손실 중입니까? 오늘 7,800원이 900원이면 손실 중이에요. 다 손실 중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손실 보는 게 아니고 다 손실인데 시청자님 지금 12,000원 사놓고 지금 아우 이거 너 미천 전문가님이 팔아라면 팔 겁니다. 아니지 4만 원 산 사람도 들고 있고 3만 원 산 사람도 들고 있는데 12,000원 산 사람이 나가면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4만 원 산 사람이 손절하고 나가면 그래 많이 힘드니까 나가라 하는데 이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마음이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몰라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는 건데 좀 강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본인을.
예. 그래서 지금 이거 8,000원대 이거 자리 잡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3, 4개월 이내에 추가하면서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사놓고 굳이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